홍찬선 작가의 40인 인물시를 모은 시집인 대한민국 여성은 힘이 세다라는 책이 지난 3월 출간되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인 여언뉴스에 한국 여성 시래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40인 인물 칭송시를 모아놓은 시집입니다. 한국 여성 시래의 주제는 책 제목 그대로 격동과 격변의 한국 사회의 지난날 속에 강인하게 삶을 유지해오거나 또는 탁월한 업적을 이뤄낸 여성들의 삶을 칭송한 인물시입니다. 마침 이 책의 첫 번째 인물로 가원 이윤숙 선생이 꼽혔고, 또한 내용이 인물시라 가원 이윤숙 선생의 삶을 압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원 선생의 문화생들에게 이 시 내용과 함께 각 시 구절에 담긴 의미를 해설해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배우자인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인 내가 가원 이윤숙 선생의 강의를 촬영하면서 많은 문화생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박식하다는 것과 전공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몇십 년 공부한 전공자나 전문가보다 더 잘하느냐입니다. 더욱이 가원 이윤숙이 유학경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시기는 나이 40이 다 되어서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노노공회장편의 문일지시하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내용을 홍찬선 작가가 시로서 잘 나타내고 있기에 이 시를 소개하는 것이 더욱 뜻깊습니다. 그 점에서 이 시의 저자인 홍찬선 작가는 이 시 첫 구절에서 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탁월한 점은 홍 작가가 유학경전을 가르치고 저술하는 가원 선생의 캐릭터에 맞게 유학경전 구절을 인용하여 가원 선생을 묘사한 것입니다. 시의 두 번째 대목에 나오는 노노의 지천명 구절은 가원 선생이 스스로 하늘의 명을 알았다는 점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천명을 받았다는 뉘앙스를 주는 연상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천명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시의 세 번째 대목에 언급된 그 사람은 유학경전을 집대성하고 사상체계로 정립한 공자를 지칭합니다. 홍 작가는 여기서 사람에게 주로 쓰이는 표현인 숙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천명과의 연속성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숙명과 천명이 서로 잘 대비되는 시적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 대목에 이르러서는 노노의 40부록과 그에 상응하는 주역의 40번째 계명인 내수획계를 통해 가원 선생의 학문의 길이 무불통지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또는 표현해냈습니다. 이 시의 형식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승전결의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은 4구절 또는 4대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시의 형식이 잘 짜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첫 장인 앞부분의 4구절이 시의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한다면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5번째 대목은 승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홍 작가는 문화생 출신답게 가원 선생의 저술과 강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역의 핵심 원리이자 이치인 음양과 천지인 사상을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가원 선생의 학문 세계를 정확히 짚어내 조망한 내용입니다. 이어 시의 6번째, 7번째, 8번째 대목에서는 가원 선생의 학문에 대한 정진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특히 8번째 대목에 인자부루, 지자부록, 용자불구는 노노 헌문편에 나오는 군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잘 나타낸 구절인데 홍 작가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가원 선생의 삶의 자세를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홍 작가는 기승전결의 세 번째 장인 전이 시작되는 9번째 구절에서 천명과 숙명을 거론합니다. 천명과 숙명은 삶에서 매우 엄숙한 단어에 속하는 말입니다. 더욱이 인간이 노력을 통해 발산하는 품성 중에 정점에 위치해 있는 정성이라는 단어에 이르러서는 시의 단계가 한층 더 엄숙해짐을 느낍니다. 중용에 나오는 구절인 지성여신, 즉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다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명과 숙명과 지극한 정성은 천지인 삼재와 대비되는 삼위일체에 해당합니다.
앞서 2장 해설에서 언급했다시피 홍 작가는 이 대목에서도 유학경전의 핵심 원리인 천지인 사상을 잘 포착해 표현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연결되는 사회입니다. 이를 홍 작가는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배움 찾아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대목에서 홍 작가는 한 발 더 나아가 보수색채를 상징하는 유학과 그에 상반되는 여성 유학자의 면모를 대비하는 구절을 덧붙여 시대적 변화에 방점을 찍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시는 격동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을 짧은 구절로 드러내기 좋은 문학작품이자 예술입니다. 홍 작가 역시 가온 선생이 늦은 나이와 여성이라는 한계와 함께 겪었을 좌절과 회한의 인생길을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하여 표현했습니다. 또한 딱딱하고 경직된 용어로 치부되는 논어의 윤리 도덕 구조를 시적 표현과 잘 버무려냈습니다. 11번째 시의 마지막 장, 즉 기승전결에서 결에 해당하는 4장의 13, 14, 15번째 구절에서는 다시 한번 가온 선생이 걸어온 인생길이자 학문의 길을 접합시켜 가온 선생의 삶의 여정을 압축적으로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홍 작가는 유학경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학의 구절을 인용하여 가온 선생의 향후 삶의 여정에 대한 기대와 희망까지 제시하고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가온 선생의 미래를 축복하고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학경전에 대해서 오늘날 대부분이 고리타분하고 때로는 복고풍이라는 선입관과 고정관념이 강합니다. 그러나 홍 작가의 이 시는 단순히 인물 칭송시를 넘어 유학경전 구절을 적절히 잘 배합하여 현대적인 내용과 함께 맛깔스럽게 버무려낸 시입니다. 특히 시 형식의 유교 문명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익숙한 논어 내용을 적절히 인용하여 예술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훌륭한 문학작품입니다.